저는 30년간 영양과 대사, 노화 안전성을 연구해온 이도현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특히 시니어 영양 보충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영양제 복용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부작용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 5가지만 잘못 고르면 몇 달 안에 혈관과 간, 신장에 치명적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특히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상호작용으로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천연이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농축되고 정제된 성분들은 자연 상태와 완전히 달라요. 고용량으로 압축된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시니어분들이 경험하는 건강 문제의 30% 이상이 잘못된 영양제 복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간 수치 상승, 부정맥, 소화장애, 신장 기능 저하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서 영양제 때문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 게 문제예요. 오늘 당장 바꾸지 않으면 정말 늦을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간이나 신장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험한 5가지 영양제 패턴을 오늘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지금 꾸준히 먹는 영양제의 성분과 용량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라벨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제 지인 박정혜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도 빼먹지 않고 보시고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모두 따라하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박정혜님은 요즘 부쩍 피곤하다고 느끼셔서 고용량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에서 시니어에게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을 모두 구매해서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죠?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기운이 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소화가 뒤틀린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심해지고 가끔 메스꺼움까지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셨는데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라고 하시니까 더 답답하셨죠. 그런데 영양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마침 가족 모임에서 박정혜님의 고민을 들게 되었는데 평소 복용하시는 영양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함께 라벨을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의 5배, 칼슘은 3배, 마그네슘도 2배가 넘는 양을 드시고 계셨어요. 게다가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복용 시간도 완전히 뒤섞여 있었어요. 아침에 한꺼번에 모든 걸 드시니까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부작용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미네랄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고 용량을 반으로 줄이며 격일 복용으로 바꾸고 음식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3주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밤에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속 편안함이 돌아왔어요. 수면의 질도 확실히 좋아지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혜님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비용이었어요. 영양제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컨디션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용량 제품들을 정리하니까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 거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영양제 복용 패턴에 적응하셨어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충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필요한 것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영양제 복용 패턴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영양제가 특히 위험한지 핵심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고용량 지용성 비타민 O와 D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수용성이라서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 O와 D는 지용성이라서 몸에 축적돼요. 과잉 섭취 시 간과 심혈관, 신장 부담을 급격히 높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몸에서 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용성 비타민처럼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럽 영양안전 가이드와 국내 영양 섭취 기준은 비타민 O와 D의 상한선을 명확히 제시하며 장기 과잉 복용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최근에 인기가 많아져서 고용량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배 71세님은 비타민 D를 매일 고용량으로 드시다가 심한 갈증과 피로, 근육통을 호소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었거든요. 용량을 적절히 조절한 후에야 증상이 호전됐어요. 김영배님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된 건 칼슘제와 함께 고용량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 둘 다 고용량으로 드시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간 거였어요. 비타민 O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특히 간에 축적되기 쉬워서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두통, 어지러움,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올바른 복용법은 먼저 검사로 결핍을 확인하는 거예요. 결핍이 확인됐을 때만 단기간 보충하시고 1일 상한선 미만으로 분할해서 복용하세요. 특히 칼슘제와 동시에 고용량으로 병행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현재 드시는 비타민 O와 D의 1일 함량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라벨을 확인해서 권장량과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는 녹차 추출물 고농축 캡슐이에요. 녹차를 차로 2잔 정도 마시는 건 안전하지만 농축된 캡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EGCG라는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으면 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녹차 추출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축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차로 마실 때는 다른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부작용을 완충시키는데 특정 성분만 고농도로 추출하면 독성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해외 복권기관들은 녹차 추출물의 간 안전 한계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공복 복용을 금하고 있어요. 공복에 고농축 캡슐을 드시면 위 점막에도 자극이 되고 간으로 바로 전달되어 부담이 커지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이선희 69세님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녹차 추출물 캡슐을 공복에 복용하셨는데 심한 피로와 메스꺼움을 호소하셨어요. 간 수치도 상승해 있었고요. 복용을 중단하니까 서서히 회복되셨어요. 이선희님은 처음엔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권장량보다 많이 드셨던 게 문제였어요.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녹차 추출물 대신에는 우린차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정말 캡슐을 드셔야 한다면 식후에 소량만 드시세요. 간 수치에 이상이 있거나 빈혈 성향이 있으시면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녹차는 차로 드시나요? 아니면 캡슐로 드시나요? 캡슐로 드시고 계시다면 용량과 복용 시간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철분제 임의 복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무조건 철분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브랜드의 철분제를 함께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과다 복용이나 중복 제품 섭취는 철 과부하와 심각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철분은 과잉 섭취했을 때 몸 밖으로 빼내기가 정말 어려운 성분이에요. 계속 축적되면서 간과 심장, 췌장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철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국내외 권고사항을 보면 혈액 검사로 결핍을 먼저 확인한 후에 필요한 용량만 복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격일 복용이 흡수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매일 먹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하루 먹는 게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적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조민호 70세님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브랜드의 철분제를 함께 드셨어요. 멀티비타민에도 철분이 들어있고 별도의 철분제도 2가지나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비와 복통이 심해졌어요.
단일 제제로 바꾸고 격일 저용량으로 전환한 후에야 소화기 증상이 안정됐어요. 조민호님은 철분제를 많이 먹으면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났던 거죠. 올바른 복용법은 먼저 혈액 검사로 철분 결핍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할 때만 단일 제품으로 드시고 물과 함께 공복에 드시거나 비타민C를 소량 함께 드시면 흡수가 좋아져요. 주의할 점은 칼슘제나 갑상선 치료제, 일부 항생제와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철분제를 2가지 이상 동시에 드신 적 있나요?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성분표를 확인해서 중복을 제거하세요. 네 번째는 칼슘제 과잉 복용과 한 번의 고용량 섭취예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꺼번에 많은 칼슘을 드시면 혈관 석회와 부담을 높일 수 있어요. 칼슘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섭취했을 때 혈관벽에 침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 같은 보조 영양소 없이 칼슘만 고용량으로 드시면 이런 위험이 더 커져요. 해외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장기간 칼슘 보충제를 과잉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지표 악화가 관찰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뼈 건강을 위해 먹는 칼슘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미자 73세님은 칼슘 1000mg을 한 번에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속이 더부룩하고 부종까지 나타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500mg씩 분할해서 드시고 음식 우선 원칙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흡수되기 어려워요. 많이 드셔도 흡수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미네랄 흡수만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음식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멸치, 두부, 녹색 채소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정말 부족할 때만 500mg 이하로 분할해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주의할 점은 비타민 D와 동시에 고용량으로 병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약물과는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칼슘제를 분할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드시나요? 한 번에 드시고 계시다면 분할 복용으로 바꿔보세요. 5번째는 마그네슘 과량 복용과 취침 전 중복 섭취예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취침 전에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는데 과량 섭취하면 어지러움, 저혈압, 부정맥 위험이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마그네슘은 적당량은 도움이 되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해외 권고 상한선을 초과해서 보충제로 복용했을 때 부작용 보고가 정말 많아요. 특히 취침 전에 여러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그네슘이 중복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흔해요. 수면 보조제에도 들어있고 멀티미네랄에도 들어있고 별도의 마그네슘 제품까지 드시면 과잉 섭취가 되기 쉬워요. 제가 상담했던 정일수 68세님은 수면 개선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2알씩 복용하셨는데 지속적인 설사와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저용량으로 바꾸고 단일 제품만 드시니까 이런 증상들이 해소됐어요. 정일수님의 경우 마그네슘 외에도 칼슘과 철분제까지 함께 드시고 계셔서 흡수 효율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네랄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거죠. 올바른 복용법은 저용량 단일 제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우선으로 하시고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에서 충분히 섭취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칼슘, 철분, 갑상선 치료제, 일부 항생제와는 상호 간섭이 있으니까 복용 간격을 확보하셔야 해요.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세요. 취침 전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드시지는 않나요? 그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시간을 분산해서 복용해 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한 영양제들을 안전하게 바꾸는 생활 루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라벨 3줄 체크입니다. 일회량, 일일 섭취량, 상한치를 비교해서 과잉 섭취를 차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 라벨을 제대로 읽지 않으세요. 특히 일일 섭취량과 권장량, 상한치의 차이를 잘 모르시거든요. 일일 섭취량은 그 제품에서 권하는 양이고 권장량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양, 상한치는 넘으면 안 되는 최대량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만 다른 동일 성분 중복을 피하는 거예요. 멀티비타민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별도로 비타민 D 제품을 또 드시면 중복이 되는 거죠. 집에 있는 모든 영양제를 표로 정리해서 중복되는 성분을 체크해 보세요. 라벨을 읽을 때는 성분명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같은 비타민 D라도 D와 D산과 다르고 칼슘도 탄산칼슘, 구연산 칼슘 등 형태가 다양해요.
흡수율이나 부작용도 다를 수 있거든요. 혹시 집에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2개 이상 겹치나요? 그렇다면 즉시 정리하셔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검사를 먼저 하고 보충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영양제를 선택하세요. 추측으로 영양제를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피곤하다고 무조건 철분 부족인 건 아니거든요.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고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기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 단위로 재평가하세요. 결핍이 해소되면 바로 중단하시고 계속 부족하면 용량을 조절해가면서 복용하세요.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에요. 검사 항목도 선별적으로 하세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저장량, 엽산 정도가 기본이고 증상이 있을 때 추가로 검사하시면 돼요. 최근에 영양 관련 수치를 확인하셨나요? 검사 없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한 번에 몰아먹기를 금지하는 거예요. 흡수 측면에서도 부작용 측면에서도 모두 불리해요. 아침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최악의 복용법이에요. 지용성 비타민끼리 경쟁하고 미네랄끼리도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진 식사와 함께 일부 미네랄은 공복에 또 다른 미네랄은 식후에 드셔야 효과적이에요. 시간대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복용 타임테이블을 만드세요. 특히 칼슘과 철분, 아연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까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해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영양제를 몰아서 드시나요? 그 시간을 분산해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음식을 우선으로 하고 보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식품 형태의 영양소는 상호 보완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지 음식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접시 이상의 채소,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주 2회 이상의 생선을 기본으로 드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가 더 중요해요. 인공적으로 만든 고농축 영양제보다는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자연식품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요리가 어려우시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견과류, 우유, 채소 주스, 생선 통조림 등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영양제 대신 어떤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상호작용 간격을 지키는 거예요. 철분,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치료제나 일부 항생제와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같이 드시면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영양제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약, 혈당 강화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영양제가 약물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약과 영양제를 달력의 색깔별로 구분해서 기록해 보세요. 복용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복용 중인 약물과 영양제의 간격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확실하지 않다면 의료진에게 문의해 보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공복 위험 성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녹차 추출물이나 자극성 성분은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공복에 드시면 위험한 영양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녹차 추출물, 생강 추출물, 강황, 고용량 비타민 C 등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좋은 것도 있어요. 철분, 아연, 일부 아미노산 등은 공복에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식후에 드실 때는 식사 직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드셔야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속 불편함이나 메스꺼움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증상을 기록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공복에 영양제를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일곱 번째 단계는 4주 후 점검하고 중단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계속 드실지 결정하세요.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해요. 효과가 없고 불편하다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면 질, 소화 상태, 전반적인 활력을 점수로 매겨보세요. 4주 전과 비교해서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컨디션이나 기분이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중단할 때도 갑자기 끊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특히 고용량으로 드시던 제품들은 서서히 줄이는 게 안전해요. 지난달과 이번 달 컨디션이 달라졌나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고용량 영양제를 겹쳐서 드시는 습관이 가장 큰 위험을 만든다는 거예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과잉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이 결핍으로 인한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드셔도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젊었을 때와 똑같이 드시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TV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을 모두 사서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검사로 결핍을 먼저 확인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 용량을 분할해서 한시적으로 복용하며 항상 음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분들을 보면 영양제 복용 습관을 바꾸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심각해요. 간 수치가 상승하고 부정맥이 나타나고 고칼슘혈증이나 철과부하 같은 문제들이 쌓여서 일상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니어분들 중에 원인을 찾아보니 영양제 과다 복용이었던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시던 분들에게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제대로 관리하시면 빠르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해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7단계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놀라운 건 비용 절약이에요. 불필요한 고용량 제품들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니까 영양제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도 건강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영양제를 먹기 위해 영양제를 먹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먹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의 바탕에서 필요한 것만 안전하게 드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7단계 루틴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어요.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영양제의 라벨을 펼쳐서 성분과 용량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중복되는 성분들을 찾아서 표시하고 권장량을 크게 넘는 고용량 제품들을 별도로 분류하세요. 이 작업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중복과 과잉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용량이나 고농축 제품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세요. 특히 비타민 A, D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의 미네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여러 제품에 중복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주일만 이렇게 정리하고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속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함께 점검해 보세요. 서로의 영양제를 확인해주고 중복이나 과잉이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검사를 먼저 받는 거예요. 추측으로 영양제를 드시지 마시고 혈액 검사로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최소 용량으로 보충하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영양제들을 정리한 후에 시니어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필수 최소 영양 전략을 알려드리겠어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하루 복용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에요. 또한 음식으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실전 방법들도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리가 어려운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준비해두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어떤 약을 드실 때 어떤 영양제를 피해야 하는지, 복용 시간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양제부터 줄이거나 중단하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첫 번째 결심을 남겨주세요. 작은 결심이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한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부터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을 실천하신다면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